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최창호 트레이너입니다. 이제 오늘 배우실 운동은 풀업입니다. 풀업은 이론편이랑 실전편을 나눌 거예요. 오늘 보신 영상은 이론편입니다. 그래서 난 이론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바로 실전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내가 이론을 좀 알아야지 실전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상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싶다면 이론편을 꼭 보시면 좋습니다. 좀 내용이 길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니까 꼭 다 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풀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이에요.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이 어깨를 뭐 후인 하강, 그러니까 날개뼈를 아래로 내리고 안쪽으로 모은다라는 보통 그런 표현을 써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숄더 패킹을 했을 때 풀업을 하거나 프레스를 했을 때 그 숄더 패킹을 하고 풀업을 하느냐 아니면 숄더 패킹을 하고 프레스를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논쟁이 좀 또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본 결과 일단 저는 그 풀업을 했을 때 특히 풀업을 했을 때는 데드행이라고 보통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깨를 완전히 빼는 거예요. 귀에 완전히 어깨에 가까워지게끔 말 그대로 상승시키는 거죠. 견갑골을.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견갑골의 최대 가동 범위를 다 합니다. 근데 이걸 보통 요거는 체조 선수들은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운동들을 해요. 완전히 뺀 상태에서 다시 패킹하고 당기는 동작. 그리고 숄더 패킹, 뭐 액티브 숄더라고도 보통 얘기해요. 근데 그 숄더 패킹을 한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고 팔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상완골, 윗팔뼈를 움직이는 거, 뭐 아래쪽으로 내리는, 그러니까 앞뒤 방향으로 내리는 친업, 좌우 방향으로 내리는 풀업, 둘 다 결국에는 숄더 패킹을 완전히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고립이라는 게 굉장히 돼요. 고립.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몸을 좀 근비대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바디빌딩처럼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단계를 좀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저도 바디빌딩식의 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브먼트가 좋아져서 이제 체조 형태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다 어떻게 하게 됐는데,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숄더 패킹이라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분명히 숄더를 패킹해놓고도 분명히 이 날개뼈에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정을 시키긴 했지만 이게 움직여요. 그러면 패킹 개념이 정적으로 딱 잡아놓는 상태, 정적으로 잡아놓는 거긴 하지만 사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특히 풀업을 했을 때는, 풀업이나 친업을 했을 때는 팔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날개뼈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프레스의 경우는 반대로 상방회전, 위로 이렇게 쭉 돌아요. 얘는 아래로 내려오고. 결국에는 움직이는 가운데서 내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견갑골을 얼마나 잘 잡아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을 잡아줄 수 있는 근육,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능형근, 정거근, 뭐 승모근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근육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견갑골이 뒤쪽에 우리 갈비뼈 이렇게 12개의 갈비뼈가 이렇게 쫙 있다 그랬죠. 그 갈비뼈 위에 보통 2번에서 7번, 2번에서 8번 사이 갈비뼈 2번 갈비뼈에서 7번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흉추 2번에서 7번 사이로 견갑골이 지나가는데 그 위에서 날개뼈가 들뜨지 않게, 덜컹거리지 않게 잘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숄더 패킹이라는 거를 당겨놓은 상태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풀업을 하는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좀 초보자들은 이런 형태로 좀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풀었다가 데드행까지 갔다가 다시 잡음과 동시에 바로 내리세요. 잡음과 동시에 하나의 동작처럼.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숄더랑 팔뼈는 형제예요. 그래서 숄더가 움직일 때 같이 팔뼈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야지, 너무 고정시킨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가 당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아니죠. 근비대를 위한 어떠한 목적이 강한 거고. 대신 대대행을 했을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또는 고중량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고중량으로 더 달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깨가 이미 좀 다치신 분들은 웬만하면 대대행을 조금 피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항상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프레스에서도 얘기했어요. 프레스에서도 결국엔 토크, 외회전,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리는 토크를 주라 그랬는데 풀업도 똑같습니다. 풀업도 결국에는 당길 때 바깥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돌리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안쪽으로 팔이 돈 거예요. 안쪽으로 팔이 돈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깥쪽으로 돈 거예요. 팔을 바깥쪽, 이게 바깥이에요. 이게 바깥, 이게 안쪽입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좀 더 토크가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크가 걸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 풀업이라는 운동, 친업과 풀업이라는 운동이 어디 근육을 쓰는 건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굉장히 큰 근육을 쓰죠. 제일 중요한 건 광배근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가슴 근육은 안 쓰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슴 하부도 쓰입니다. 가슴 아래쪽 결.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근육이 위쪽으로도 결이 있고 중간으로도 결이 있고 아래쪽으로도 결이 있어요. 그래서 풀업을 했을 때는 약간 아래쪽 결도 같이 씁니다. 근데 가슴 근육과 광배근이라는 큰 근육은 팔에 있어서는 안쪽으로 돌리는, 안쪽 돌림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돌리는 머슬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큰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풀업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딱 당길 때 힘을 받으면 팔이 살짝 안쪽으로 돌 가능성이 높아요. 상완골이. 그때 뒤쪽에 있는 극하근이라든가 소원근이라는 회전근개근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머슬에 비해서는 작은 머슬이긴 한데 그 광배근이나 그 대흉근에 비해서는 작은 머슬이긴 한데 얘네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관절이 다치는 거, 어깨 관절이 다치는 이유는 견봉하 공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요거, 이 공간이라는 곳에서 상완골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얘가 중심에 있는 게 좋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구부정한 자세를 또 많이 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을 좀 불균형하게 잡으신 분들은 팔 자체가 약간 전방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이게 전방이고 이게 후방인데 전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안으로 돌아가 있어요. 부딪힐 확률이 되게 높아요. 뒤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약간 바깥으로 돌면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회전을 시킨다라는 건 뭐냐, 내회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회전이 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한 개념이에요. 왜 이 설명을 또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스쿼트에서 외회전 토크 거는 거, 푸시업에서 외회전 토크 거는 거, 이거를 올렸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저는 했더니만 무릎이 너무 아파요, 팔꿈치가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얘기를 몇몇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나올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랑 손목을 거의 안 써보신 분들이 여기도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깨 관절에서 외회전 토크를 걸고 고관절에서 외회전 토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고관절과 어깨에서 일어나지 않고 무릎이랑 발목에서 너무 비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비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좀 약간 정정을 한다면 외회전 토크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너무 토크를 강하게 거는 거, 고중량을 들었을 때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고중량이 아닌 상태에 너무 비틀 정도로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 안쪽으로 팔이 돌아가는 거를 잡아주는 정도로 저항해준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반대로 얘를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반대로 잡아주려는 느낌 정도로 토크를 걸어주시면 아주 잘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완골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치는 질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회전근개, 우리 극상근 건염, 그 다음에 점액낭염, 극상근 위쪽으로 점액낭, 그 물주머니 같은 게 또 있어서 약간 보호 완충 작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두박근 건염, 이두박근 건이 그렇게 이쪽 상완골을 타고 들어가서 그 구조적으로 거기에 찝히기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슬랩, 여기 관절 와순, 그러니까 관절을 이렇게 둥그렇게 또 좀 약간 상완골이 잘 올려질 수 있게끔 약간 둥그렇게 연골이 들어가 있어요. 걔가 같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동작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그쪽의 조직에 계속 어떠한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면 결국엔 누적돼서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인체는 굉장히 신비롭게 잘 만들어져서 보호작용을 잘 해줍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누적돼서 다칠 수 있다는 거. 제가 항상 운동을 가르칠 때 너무 이제 운동을 소극적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객님의 몸은 소중한 거고 최대한 안 다치게 운동할 수 있는 법을 익혀서 그거를 내 몸에 익힌 다음에 운동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고중량을 다룬다면 진짜 내가 몸을 평생 오랫동안 좀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외회전 토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습니다. 외회전 토크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견갑골 쪽을 보고 이제 팔 쪽을 봤는데 이제 허리 쪽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요것도 약간 이제 논쟁이 있죠. 이 과신전을 해서 이렇게 약간 뒤로 다리를 꼬아서 과신전을 해서 좀 더 광배를 고립하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다리를 이제 꼬아서 가슴을 좀 더 업시켜서 이런 식으로 풀업이 들어가는 거. 다리를 안 꼬아도 뭐 그냥 허리를 이렇게 꺾어서 약간 가슴을 좀 더 업시켜가지고 허리를 좀 더 과도하게 좀 더 신전시켜서 올라오느냐. 그거는 근육학적으로 봤을 때 근육을 봤을 때 광배근이 팔의 안쪽에 팔에 붙어서 여기 골반 장골 능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좀 더 과신전을 시키면 이미 광배를 고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광배근의 수축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의 운동이 좋겠지만 근데 허리가 만약에 과도하게 항상 꺾여 있고 포스처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스트레스가 가해져 있겠죠. 그 상태에서 또 이 동작을 취한다? 그러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을 하기에는 좋겠지만 허리를 아프게도 할 수 있다. 과하게 꺾여서 뒤쪽 디스크 쪽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는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척추 협착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뒤쪽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거기가 좁아지면은 신경이 눌리겠죠. 근육은 큰데 신경이 눌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근육을 지배하는 건 뭐다? 신경을 지배하는 건 뇌예요. 결국에는 운동하면은 머리도 똑똑해지고 사고력도 좋아져요. 그게 결국에 뇌와 근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뭘 통해서? 신경. 그 신경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건 뭐예요? 척수신경이죠. 그게 만약에 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리 다 저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허리가 좀 아프시다 그러면 너무 과도한 신전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립이라는 걸 설명했을 때 코어를 보강하는 거 스쿼트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코어를 보강하는 방법 중에 늑골, 갈비뼈와 골반은 항상 벌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딱 잡아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갈비뼈가 너무 들리거나 골반이 이렇게 너무 앞으로 꺾이면 지금 이렇게 손을 놨을 때 얘가 지금 벌어집니다. 지금 얘와 얘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를 살짝 보강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1자가 되면서 항상 우리가 몸이 골반이라든가 척추의 뉴트럴,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풀업을 시킬 때 특별히 보디빌딩식이나 좀 이렇게 근육을 좀 크게 근비대에 너무 많이 목적을 두지 않는 분들은 저는 중립을 많이 선호하고요. 중립이라는 거는 항상 척추 중립 상태. 제가 많이 표현하는 요거. 여기서 한 요 정도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요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키높이만큼 돼야겠죠. 키높이 이상 돼야겠죠. 봉이. 그래야지 내가 완전히 일자로 핀 상태에서 얘 복부와 엉덩이 살짝 조인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체조 형태 풀업이에요. 할로우 풀업, 할로우 친업, 할로우 풀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제 또 반대예요. 이렇게 과신전된 거를 좀 더 복근을 좀 더 강하게 조이고 엉덩이를 좀 더 강하게 조여서 몸을 약간 바나나 모양처럼 마는 겁니다. 바나나 모양처럼.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복근과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완전히 몸을 잡은 상태에서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통합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스포츠 활동이나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은 요 할로우 풀업이 괜찮아요. 왜냐면 엉덩이 근육과 복근을 강하게 하면서 광배를 쓸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통합적인 부분이고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우리 스포츠 활동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스포츠의 어떤 영역을 좀 더 넓히고 조금 내가 운동을 좀 더 잘하고 싶다. 뭐 근비대가 아닌 좀 더 기능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체조 형태의 할로우 풀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또 역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척추가 과하게 꺾여가지고 허리가 아픈 케이스도 있겠지만 일자 허리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과신전이 돼서 이렇게 아치가 큰 사람도 있겠지만 일자 허리인 사람이 있어요. 허리에 아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할로우 풀업을 하면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지면 신경이 또 뒤에 있죠. 그 디스크가 빠지면서 또 신경을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사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 찍으면서도 되게 변수를 많이 두는데, 만약에 허리가 좀 이렇게 둥글게 말려있고 내가 햄스트링이 좀 워낙 기본적으로 타이트한 사람들은 분명히 허리 쪽에 이미 굴곡 형태의 패턴이 많이 잡혀 있을 거예요.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는 거. 그런 사람들은 할로우를 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할로우 포지션을 하지 마시고요, 뉴트럴 포지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약간은 과신전시켜서 약간 포스처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보고 본인의 체형을, 제가 저번에 체형표 바로 올렸어요. 그걸 보시고 한번 보시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가 우리 척추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의 너비에 대해서 되게 또 많은 얘기를 하세요. 팔의 너비는 제가 좀 약간 넓게 벌리는 와이드 그립이 있고, 와이드 그립 이렇게, 이게 지금 철봉이라고 생각하고, 네로우 그립이 있어요. 좀 좁게 잡는 거. 근데 좀 이제 어깨 구조상으로 안 다칠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가장 좋은 거는 해부학적인 팔의 너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표현하면 어깨 너비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깨 너비 정도 벌리는 게 맞는데, 그걸 좀 더 본인의 수준에 맞게끔 본인의 너비를 완벽하게 찾게 하려면 이 너비가 가장 좋습니다. 팔을 일단은 바깥으로 돌려서 해부학적인 자세를 취하세요. 이게 해부학적인 자세인데, 이 상태에서 상완골을 옆구리에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 외반각이라는 게 있어서 팔이 약간 바깥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팔이 넓어지죠. 이것보다 약간 넓죠. 윗팔뼈보다 아랫팔뼈가. 그 상태에서 딱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상태예요. 지금 요 각도, 이게 그럼 친업 그립, 친업의 너비라고 보시면 돼요. 친업의 너비. 이 상태에서 손 모양만 이렇게 바꾸면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해부학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그 관절을 중심할 수 있는 너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당겨오면 그대로 프레스 처음 시작이랑 똑같죠. 스트릭트 프레스 처음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제 프레스예요. 내려오면 풀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너비를 와이드로 벌려서도 할 수가 있고, 좁게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어깨 관절에 조금 부담을 덜 주고 안 다치게 좀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한 이 표준적인 해부학적인 너비로 좀 잡고 하시면 아마 어깨를 보호하면서 운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립인데, 그립은 다양해요. 손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오버그립, 언더그립, 그 다음에 패러럴 그립이라고 그래서 패러럴 바가 있어요. 패러럴 바. 이렇게 평행봉처럼 생긴 패러럴. 이렇게 잡는 게 패러럴, 오버, 언더, 그 다음에 손의 모양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잡는 거, 이렇게 잡는 게 오버그립입니다. 오버그립. 그 다음에 오버그립이 아니고 그냥 이게 그 썸 어라운드 그립. 그냥 썸을 여기 위에다 그냥 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썸이 없어졌죠. 이게 썸이 엄지손가락입니다. 이게 썸 리스 그립. 그 다음에 훅 그립이라고 있죠. 훅 그립은 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서 손을 잡습니다. 이게 훅 그립이에요. 근데 풀업을 했을 때는 풀업용 훅 그립이 또 있어요. 풀업용 훅 그립은 뭐냐면 이거는 저도 책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건데, 뭐 제가 개발했다고 좀 말 안 할게요. 책을 보고 알게 된 건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까지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압력이 걸려요. 강력하게 이 손을 풀리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풀업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여기를 꽉 잡아서 아예 잡아버리는 거예요. 손가락끼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풀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풀업을 할 때 옛날에 그 스트릭트 프레스 했을 때는 놓는 위치 소지두덩이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전완뼈, 이 뼈에 그대로, 요골뼈에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잡으라고 제가 대각선 방향 이렇게 그립 잡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완 수직,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프레스가 올라간다면, 풀업은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막 엄청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손목이 또 꺾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당기면 또 이렇게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때는 이
손금에 여기 생명선이라고 하나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의 마디의 말단 맨 아래쪽에 선이 있어요. 그 사이로 그립이 들어갈 수 있게끔 딱 들어간 상태에서 잡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훅 그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강력하게 잡을 수 있고 역시 전환 수직. 그래서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풀업 하시게 되면 손목 막 아플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이렇게 꺾여서 아픈 경우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해요. 근데 이렇게 잡고 전환을 손목을 유지하는 거, 그래야 손목 안 다칩니다. 이것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손목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체조 형태 운동을 하고 있고 뭐 고중량을 들고 있고 이런 거 보고 갑자기 맨몸 운동 따라 하시는데, 운동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벼운 중량으로 운동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덤벨을 가지고도 운동을 하고, 풀업이라는 거가 상당히 사실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운동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풀업을 바로 하세요. 먼저 랩풀다운을 연습하세요. 랩풀다운으로 어느 정도의 기전을 잡아놓고 운동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육들이 다 작은 근육들 큰 근육들 이런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조건 당긴다고 하게 되니까 자세가 엉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트렝스가 있는 상태에서 풀업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풀업을 하려면 랩풀다운을 내 몸무게 정도는 당기셔야 돼요. 그 이상 당기셔야 돼요. 왜냐면 랩풀다운은 광배근이라는 큰 근육들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고립 운동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바디빌딩식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랩풀다운을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풀업은 달라요. 등상부에 있는 견갑골을 잡아줄 수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작은 머슬들을 아직 컨트롤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풀업을 하다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견갑골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랩풀다운이라든가 기본적인 뭐 벤치프레스 이런 거 좀 가벼운 무게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짜 푸시업 좀 이렇게 중량을 달고 또 푸시업도 하고 물고 나면 푸시업도 하고 풀업도 하고, 이렇게 좀 프로그레이션 진도를 좀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거 항상 안 다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올바른 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 올바르게 운동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최창호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